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조선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정말 15년 정도에 해당하는 장기 불황을 딛고 드디어 정말 15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기존 수주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공시가 떴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주를 옛날에 받아놨는데 옛날에는 계약 금액을 낮게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도크가 계속 차면서 지금 공급 부족이 되는 상황이라 조선사들이 되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그 자리를 되게 높은 단가를 주고 들어오는 계약 수주권이 금방 차게 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계약 해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오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그룹에 인수가 된 회사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이 회사가 하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고, 올해 1분기 손익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년도까지는 적자를 내던 회사가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사에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런 현상이 조선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왜 발생을 하며,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조선업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자, 지금 24년도 1분기 기준 하나오션의 손익계산서고요. 지금 작년도 23년도죠. 23년도 1분기에는 한 매출액 1조 4천억 정도 냈고요. 영업 손실 났습니다. 손실 600억 정도 났어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2조 2천억으로 훅 하고 뛰어 올랐죠. 그러면서 판관비는 충분히 커버했다라고 치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분들도 참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손익계산서 정도는 네이버 증권에서 한 번쯤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익계산서만 찾아보셨을 때 분명히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회사가 진짜 돈을 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건지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갈 수 있느냐? 현금흐름표를 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현금흐름표를 봤어요. 자, 보세요. 영업에서 사용된 현금흐름, 사용된 현금흐름이라고 나와 있죠.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작년에 1분기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고 칠게요. 이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7천억이 나갔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요 1조 1천억이 나갔어요. 예. 그러면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적자 600억 타던 애가 흑자 500억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즉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나가는 현금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것만 가지고 제가 무슨 하나오션 위기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분식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선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 하나오션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현금이 그렇게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하나오션 현금흐름표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인데요. 21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 장사에서 한 4,800억 정도 벌고요. 투자활동으로는 현금흐름 요거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마 금융자산을 해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들어온 돈으로 조금 돈 갚고요. 근데 22년도에 현금이 안 들죠. 22년도에 현금 1조 나갔습니다. 근데 돈 계속 갚아요. 금융자산 해지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 볼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더 악화가 되죠. 마이너스 1조 9천억이에요. 이때는 이제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거나 신규 투자를 받아요. 근데 아마 이제 하나오션에 투자를 받으면서 유상증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투자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적자 빵꾸 난 거를 이제 메운 거죠. 이거 보세요. 22년도 1조, 23년도 1조 9천억 마이너스 난 거. 합하면 마이너스 2조 9천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유상증자하고 차입금 땡기고 해가지고 2조 9천억 바로 그냥 커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돈이 당장 안 들어오니까 이해관계자들한테 돈을 땡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행이 됐든 주주가 됐든 땡기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하나오션에 인수되고 나서 바로 나아졌을까라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올해 1분기 아직까지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적자 1조. 그러니까 또 빌려요. 유상증자를 받든 차입금을 땡기든 역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1조 1천억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냥
요 숫자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야, 그 케빈 쌤이 말씀하신 대로만 보면 이 하나오션 곧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당장 이제 걱정하시기보다는 정확히 그러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느냐를 먼저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에 가서 1분기 기준으로 현금 흐름표에 영향을 줬었던 그런 팩터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현금 흐름표를 그 자체를 놓고 강의할 수는 없어서 약간 조금 스킵해서 갈 건데 현금 흐름을 저희가 계산을 할 때요. 영업이익에서 이제 계산을 출발을 하는데 그 중간에 영업자산, 영업에 필요한 자산들이 있어요. 이 자산들이 늘어나면 회계적으로는 이 자산들의 현금이 물려 들어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현금이 물려 들어가면서 현금은 다시 깎여 내려오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그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부채가 증가하면 오히려 남의 돈을 내가 공짜로 땡겨온 느낌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을 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자산 혹은 영업부채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작업들이 현금 흐름표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지금 화면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 숫자가 큰 거 2개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빨간색 박스 2개가 지금 눈에 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계약자산의 증가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8,500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약부채 감소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천억이 나와 있죠. 그럼 2개 합쳐서 마이너스 1조 이게 딱 떠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자산은 뭐고 계약부채는 뭐고.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계약자산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업의 특징 때문에 기업이 배를 만들면서 그 배가 만드는 진행도에 따라서 매출을 그냥 자연스럽게 잡거든요. 그럼 회사가 매출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거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는 그냥 자기네 회계 처리 방식대로 매출을 잡아놨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야 너네 매출 낸 거 아닌데 나 뭐 중도금 같은 거 못 줘 라고 뻗팅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장부에는 매출로 기록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이 매출로 잡아놓고 아직까지 현금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앞으로 들어올 현금으로 들어올 계약권이야 라고 잡아두는 게 계약자산입니다. 성격적으로는 매출채권이랑 약간 묘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차이는 매출채권은 영수증까지 다 끊긴 거예요. 근데 현금만 안 준 거라면 계약자산 같은 경우는 영수증조차 고객이 아직 안 끊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보이스를 안 끊어준 상태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회계 기준을 따르려다 보니까 그냥 매출을 잡았고 그래서 그 인정 불인정의 차이 때문에 잡힌 항목 계약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부채는 그냥 거의 선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계약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하나오션이 자기가 매출은 잡았는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잡아둔 그런 자산 항목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잡았어도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현금 흐름 기준에서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선수금 같은 것도 감소했거든요. 선수금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제 미리 받았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현금 빠져나간 걸로 내가 계산을 할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1분기만 놓고 보면 사실은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때문에 약간 현금 흐름이 막혀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선업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 진짜 뭔가를 잘못하고 경영 차원에서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조선업의 업종의 특징 때문에 발생을 한 거냐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업종의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조선업은 아마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비테일, 테일이 꼬리잖아요. 꼬리가 무겁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주를 받고 공장 이제 건조가 들어가서 지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고객한테 다 완공이 돼서 납품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중에서 현금이 언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냐면 마지막에 많이 들어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수주했을 때는 계약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공사 인도하고 중도금 이게 진행됐을 때 중도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 금액 보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인도할 때 60%가 들어와요. 그럼 내가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배를 납품하기 전까지는 암만 매출을 많이 잡아도 현금은 한 4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마지막에 깊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조선업에서 헤비테일 그런 결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수주잔고가 뜹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배 3년 정도 지어서 만든다라고 치면 3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이 타요. 그리고 매출이 타면서 비용도 잡힐 거고 영업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생겨도 돈이 안 들어와요. 왜? 헤비테일 방식이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온다고요? 완공이 돼서 고객이 배 가져갈 때 그때 확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회계상으로는 이제 그 건조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잡혀서 이익이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조금 더 있다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있다가 아니면 빠르면 1년 반 정도 그 정도 있어야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적은 지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밸류, 제가 항상 현금 흐름이 실제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밸류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어차피 뭐 돈 들어올 거잖아,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 어차피 조선업 호황 슈퍼사이클이 이미 지금 돌아왔어,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 현금 들어올 때까지 자금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오션이 이제 업력도 오래된 회사고 당연히 그 짬이 있고 알아서 파이낸싱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오션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오션이 진짜 현재 재무 구조가 유지가 됐을 때 더 악화되진 않을까. 지금 그 현금 흐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악화가 되면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오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도 올해 이제 조만간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사업보고서까지 다 나올 텐데 하나오션의 주주들이 시라면 요 현금 흐름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금 흐름표는 악화가 되고 있는지를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라가셨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너무 망가지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는데도 약간 초치는 느낌이 돼가지고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은 있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조선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선업 중에 재무제표 분석을 하실 때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많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지간하면 조선업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뭐 원재료를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뭐 만든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처럼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가 원재료에 잡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제가 삼성중공업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조선업 재고자산에서요 2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공품, 그러니까 미완성 재고라고 해서 제공품 자산이 잡힐 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완성공사라고 해서 제품 재고처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획기적으로는요 조선업 그 회사들은 배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 진행도랑 똑같이 그냥 매출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즉시 매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재고자산에 잡힐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공품 만들다가 만 재고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만들다가 그만둔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완성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힘든 건데 다 만들어놨는데 고객이 뭐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완성공사가 만들었는데 안 팔린 배, 여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조죠. 그 숫자가 지금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제공품, 미완성 재고가 쌓이거나 아니면 완성공사 다 만들었는데 안 팔린 배가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잘하면은 이 해지가 계속된다면 이 회사들이 만들어 놓고 못 파는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겠네, 이 회사는 조금 불황에 빠지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실 때도 됐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완성공사가 1조가 쌓여 있음에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영상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나서 다 만든 배는 그냥 뭐 조금만 가격 낮추거나 하면은 급하게 사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적절한 가격 주고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영원히 미판매 재고로 남아있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새로운 수주권이 금방금방 차고 들어와서 도크가 금방 다시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도크의 가동률이 떨어진다거나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수년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조선업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재무제표에서 특히 재고자산의 그 구성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드릴 법은 이런 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이제 작년 1분기에 적자였다가 올해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들뜨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들뜨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였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아직까지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계약 자산의 증가라는 것 때문이었고 이거는 아직까지 고객이 나한테 돈을 안 줬는데 나는 매출을 잡음으로써 발생하는 상황. 그래서 아직까지 현금 흐름은 안 들어왔다. 하지만 이게 하나오션에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조선업 자체가 헤비테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현금이 충분하게 들어올 때까지 하나오션이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따라가시면서 현금 흐름표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